훈련 계약이래요. 훈련 계약인데 첫 번째요. 훈련 계약을 왜 체결해요? 첫 번째. 왜 할까요? 양 당사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키려는 사업주도 있을 거고 직업능력개발 받는 근로자도 있을 텐데 양 당사자 간의 훈련 계약을 통해 뭘 도대체 약정하고자 하는 걸까요? 뭐예요?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근로자한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공짜로 할 수 있나요? 공짜로 못해요. 비용이 들어가죠. 특히나 해외로 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풋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근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난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때요? 손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근로자한테 직업능력개발 훈련한다고 2,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이제 다 배우고 나서 한국 돌아왔더니 이제 그만두겠대요. 그죠? 이런 경우들, 그죠? 의무 복무라고 표현할게요. 의무 복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그죠? 근로자에게 투입된 어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비용들을 사업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요. 이 훈련받는 근로자 혹은 훈련생의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이게 도대체 근로자인지 나와의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인지 혹은 뭐 다른 훈련생의 개념인지 그런 개념 자체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도대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호들을 우리 보셨잖아요. 임금,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것들을 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보호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죠. 이 훈련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으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애매하냐면요.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서 내가 훈련을 한답시고 와서 도자기를 막 만들어요. 도자기를 막 만들고 있어요. 이게 과연 훈련생과 근로자의 구별이 되겠냔 말이죠. 그죠? 특히나 이런 경우에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기법에 의한 보호 부분을 명확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훈련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걸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 계약을 갑과 을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입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1번이요.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 의무 등에 관한 훈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죠. 있다. 방가루 2번이요. 이 의무 복무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숫자요. 특히 사업주가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대요. 그죠? 뭐예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끝난 이후에 사업주가 너 여기서 일해라고 하면 일해야 된대요. 그죠? 훈련 계약을 통해서 이 경우 그 기간은 의무 복무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고요. 다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기간에 몇 배요? 3배를 초과할 수 없대요. 이해되시죠? 이 숫자 5년 이내와 3배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다. 3번이요.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대요. 그죠? 내가 도자기를 막 만들었어요. 훈련을 받는다고 하고 도자기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훈련 계약이 있으면 내가 훈련을 받는 그 시간, 도자기를 만드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훈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요?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가 도자기를 만든 시간은 내가 근로를 제공한 건지 내가 훈련을 받은 건지와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니까 그걸 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한 것을 보고요. 근로를 제공했다면 어때요? 그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이 제공돼야 되겠죠. 근로시간과 임금을 동시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4번이요.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기준 근로시간 내에 기준 근로시간이 뭐예요? 법정 근로시간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뭐였어요? 840이었어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 합의한 경우에 기준 근로시간 외에 시간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당연하겠죠.
뭐 도자기를 만들거나 혹은 어떤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8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뭐 이렇게 다 빚어놓고 그렇죠? 마를 텐데 내일 와서 다시 배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낼 때까지는 끝내 그 도자기가 마무리되는 것까지가 기준근로 시간보다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기준근로 시간 초과해서 훈련할 수 있대요. 5번이요.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 8시간이나 일주 40시간을 넘어가는 훈련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대요.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것, 내가 그 도자기 생산 공장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훈련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실제로 내가 훈련을 받는 건지 내가 이 도자기를 만드는 직무에 종사를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시설에서 내가 도자기 만들면서 연장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건데 이런 생산 시설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외부 전문 교육 시설에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교육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초과에도 연장이나 야간권 지급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하세요. 2번이 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대요. 지급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3번이요. 재위로금입니다. 재위로금. 예, 방가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근로자,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체크하세요.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 혜택을 별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쵸? 거기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대요. 그쵸? 어떻게 된다고요? 뭐래요?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에 하는 경우 직접 실시한다고 봐야겠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은 누가 줘야 된다? 누가 줘야 된다? 누가 줘야 된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지급한대요. 누가 지급한대요. 재해를 당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지급한대요. 실시하는 자가. 내가 직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다가 훈련생이 재해를 당하는 경우 누가 보상해줘야 된다? 누가 보상해줘야 된다? 실시하는 자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위탁에 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위탁에 의한 경우. 내가 직접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 근로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직업능력개발 훈련 좀 해줘라고 위탁을 줬어요. 근데 그 위탁 받은 곳에 가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다가 재해를 당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해줘야 돼요? 이거에 비춰보면 당연히 위탁자가 해줘야겠죠. 위탁을 준 자, 우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좀 해줘라고 위탁을 준 사람이 위탁자죠. 그렇죠? 해줘라고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탁을 받았어요. 내가 위탁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우리 저기 시설이 하나 있어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 기계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선하거나 그 어떤 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위탁을 받아서 저 사람의 근로자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기계에 결함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온 훈련생이 그 기계를 만지다 사고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 누가 해요? 위탁자가 해요?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하기엔 위탁자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나는 제대로 훈련시키라고 보냈는데 저기서 제가 기계를 이상하게 해놔갖고 다쳤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보상한다고 하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럴 경우 어떤 훈련시설의 결함 등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받은 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예외입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방금 1번이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하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된다. 방금 2번이요.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누구다? 이 사람이다. 위탁자가 재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다? 예외적으로 위탁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됐고요. 3번이요. 재해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액으로 한대. 상한액만 정해져 있나요? 재해위로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넘어오시면요. 네. 제3절입니다.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우리 고용보험법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고용보험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되는데요. 일단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번이요.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지원입니다. 실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아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